한국이 29년간 사용 가능한 천연가스, 그리고 4년간 사용 가능한 석유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요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동해에 삼성의 시총의 5배 규모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뭐 가스, 뭐 석유 관련주, 또 뭐 해상 플랜트 관련주,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 강관, 배관, 뭐 그런 것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올해 연말에 요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동해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탐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현재 규모로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하는 가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발표됐는데 뭐 옛날에 우리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보물선 이슈도 한번 있었고요. 또 예전에 카메룬의 그 다이아몬드 광산 얘기도 있었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자원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항상 끝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깊이 좀 알아봤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진행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도 우리 그 제7광구라 그래가지고 그 동해의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작년 2월부터 이미 이 조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에 탐사를 맡겼었고, 그리고 작년 말에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나서는 시점이 조금 이례적이라는 평가예요.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계획 단계잖아요. 계획 단계에서 발표를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결과물이 나올 때, 이때 보통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언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확실하지 않은 거 가지고는 대통령이 언급을 잘 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먼저 이렇게 이슈화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슈화를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오늘 하지는 좀 않겠고, 오늘은 이 내용에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해상에 매장되어 있는 이 광구 쪽에서는 올해 세계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보다 더 많은 자원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한 내용이고, 정부는 요 2200조 원 규모의 요 자원을 또 탐사를 하기 위해서 2017년에서 18년쯤 공사를 시작해서 35년 정도의 상업적인 개발이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원전 얘기 드리면서 원전이 엄청 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만큼 이제 자원에 대한 것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과정을 거쳐서 올해 말에 일단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사 시추는 개당 1개 뚫는데 1,000억 원이라고 그러고요. 최소 5개는 뚫어야 되니까 일단 5,000억 정도는 부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그리고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온 동해 가스전의 총 비용은 이미 지금 우리가 가스를 추출해내고 있는 데는 1조 2천억의 투자가 투입이 됐대요. 그래서 동해 가스전은 2021년도에 상업 생산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또 탐내는, 또 이제 가격 숟가락을 얹기 위한 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좀 참가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걸 딱 보자마자 제가 바로 떠오른 게 뭐냐면, 지난 시간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린 종목, 바로 세진중공업, 요게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 괜찮았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세진중공업이 많이 안 올랐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회란 얘기입니다. 안 올랐다는 거는 매수 기회란 뜻이에요. 지금 세진중공업이 오늘 장중에 9% 올랐거든요. 9.8% 올랐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기관도 같이 샀고요. 시간의 거래 보합이에요. 이런 거는 지금 저는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제가 드렸을 때가 화요일이었으니까 수요일날부터 수목
이렇게 수목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어쨌든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 자, 일단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회사 홈페이지 가자마자 초대형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이라고 넘버원이라고 자신있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1등 기업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1등 기업은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올라간 종목들 많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좋아요. 물론 좋지만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수혜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뭐 테마로서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원전 관련주로 해서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 회사는 원전도 원전이지만은 이제는 조선, 그리고 어떤 이번에 LNG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데요. 사업 분야를 보시면은 초대형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LPG 탱크, 이런 것들, 데크하우스 등에 탑재되는 초대형 부품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고요. 고부가 가치 해양 플랜트, 이런 사업들 하고 있대요. 딱 보자마자 이거 뭐야, 좀 좋은 내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여기 보면 이제 해상 풍력도 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데크하우스, 이거는 지금 데크하우스 생산의 독점적인 위상을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13년도부터 지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참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 불경기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꾸준한 우상향이에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2017, 18년도에 불경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죠. 뭐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수요도 있지만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크하우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오랜 항해를 하는 선원들에게 주택과 같은 공간이자 항해 및 통신 시설을 효과적으로 갖추기 위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배 위에도 이렇게 이런 구조물을 좀 올릴 수 있고, 또 어떤 해상 플랜트 또는 우리 시추할 때, 또는 거기서 이제 석유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설비들에서도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세진중공업은 국내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외주 물량을 100% 생산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고요. 생산 일원화 전략과 턴키 공급을 통해서 물량 독점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1위를 넘어서 연간 세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크하우스 쪽으로는 우리나라는 1등이고 글로벌 1등 기업까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지금 이 수주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26%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퍼데크 유닛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상갑판 제작 노하우, 어퍼데크 유닛 제작에도 경쟁 대상이 없대요. 1등 기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쟁 상대가 없대요. 이거는 뭐냐면 선박에 있는 이 최상층에 있으면서 선수에서 선미까지 통과하는 상갑판이라.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그 배 위에 뚜껑 덮는 갑판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단순한 갑판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탱커선, 이 크루드 오일 탱커,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 프로덕트 캐리어, 정유 운반선, 그리고 케미컬 탱커, 그리고 LPG에 장착되는 어퍼데크 유닛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LPG선이나 저런 뭐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그런 원유 같은 것들을 어떤 특별한 탱크에 저장을 해가지고 배에 장착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이번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의 그런 제작이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따라올 수 없는 1등이라는 얘기죠.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LNG, LPG 탱크.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글로벌 1등이에요. 아까까지는 국내 1등인데 이 LPG 탱크 쪽은 국내 1위가 아니라 글로벌 넘버원이고, 여기 보시면은 리퀴파이드 가스 탱커, 액화가스 탱크,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건데, 기체 상태의 석유가스, 에틸렌가스, 천연가스, 암모니아가스를 액화로 저장하는 용기로서 운반하고자 하는 가스를 비등점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고압력과 초저온 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완벽한 용접과 보온 설비를 필요하는 고사양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LPG 탱크를 초도 납품한 이후로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2019년도에는 LNG 탱크로도 그렇게 사업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엄청난 그게 들어가는 건가 봐요. 엄청난 수량의 에너지 물량들이. 그래서 계속 이 생산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2018년도에 9척, 24,000톤 정도를 생산했는데 점점 규모가 늘어나서 지금 53,000톤, 21척을 작년 기준으로 수주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천연가스를 했으면 그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가스관 만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십수년짜리 프로젝트인데 그 전에는 배로 날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진중공업의 이런 탱크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리빙쿼터인데 해상호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유전 지역에 보시면은 여기서 계속 이제 그 원유를 뽑아내는 이 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누가 상주하면서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헬기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빙쿼터는 이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들,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4층에서 6층 규모의 해양 구조물이고, 저 몰랐는데 여기에 지금 200명 이상의 선원이 배 같은 데도 보면은 200명 이상이 생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유 시추 설비에서 저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200명이 여기 필요하대요. 그 이상의 그런 공간으로서 여러 가지가 된 해상 호텔을 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있고 한번 설치되면은 이게 25년에서 30년 정도 사용되기 때문에 보수가 어렵대요. 그래서 한번 지을 때 잘 져야 된다는 거고 10년 전에 이쪽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 자원, 해양 에너지 딱 오늘 나온 기사에 저는 적합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관련된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지만 해진중공업에 대해서 그냥 홈페이지 가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다면은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플랜트 얘기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윈드 비즈니스, 이제 풍력 관련해서도 부유식 해상 풍력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있어서 물론 오늘은 풍력 얘기가 메인은 아니었지만 이쪽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렸고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게 들어온 거, 주가 고점 돌파한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재무 상태, 실적을 봤을 때 올해 예상 실적은 작년보다 좋을 것이고 내년 실적도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도 더 좋을 것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고 또 이번에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고요.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망. 이런 걸로 봤을 때 막 갑자기 실적이 급등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으로서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쟁력 세계 1위의 기자재 업체라고 이 DS증권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의 목표가로는 9,000원을 제시하더라고요. 9,000원 정도까지는 볼만하다 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잡아드렸던 그 세진중공업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증권사 목표가 9,000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다른 데도 볼까요? 다른 데는 얼마 하고 있는지 8,700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 보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여전히 그 금액들을 유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좀 짓자면은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재료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요 천연가스 관련 재료에서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세진중공업이랑 같이 동방성기 말씀드렸었는데 동방성기도 오늘 괜찮았어요. 동방 말고 동방도 오늘 잘 갔죠? 동방성기를 드렸었는데 얘도 오늘 잘 갔어요. 올라간 이유는 똑같아요. 얘도 조선 기자재 업종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성기랑 오늘 드린 세진중공업
두 종목으로 또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유망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찾아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